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궁중 잔치가 열리던 그 밤, 수십 명의 무사가 왕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전하를 지켜라. 하지만 금군들은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왕 이연은 용상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끝입니다, 전하. 영의정 민태호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문이 박살나며 한 그림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전하를 해치려거든 먼저 나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궁녀복을 입은 한 여인. 손에는 차가운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검술은. 무사 하나가 떨며 소리쳤습니다. 조선 제1검. 휙. 한 번의 섬광에 5명이 쓰러졌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홍화. 낮에는 평범한 궁녀였지만 밤에는 왕을 지키는 조선 최고의 검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이연과 금지된 사랑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홍화, 너는 누구냐? 이 모든 것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한양 경복궁 후원. 깊은 밤 달빛만이 은은하게 연못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이 시각, 한 그림자가 물 위를 스치듯 움직였습니다. 궁녀복을 입은 여인 홍화였습니다. 26의 나이, 맑은 눈매와 단아한 자태를 지닌 그녀는 낮에는 그저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손에 쥔 검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휙! 검이 허공을 가르자 바람이 갈라졌습니다. 발끝으로 땅을 디딘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한 번의 회전, 2번의 회전. 그녀의 검문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통틀어 그녀를 당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 제1검. 그것이 홍화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조차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검을 거두고 땅에 내려선 홍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애잔함이 어렸습니다. 이 검이 언제까지 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홍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궁녀가 된 지 3년. 왕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킨 지도 3년째였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홍화는 서둘러 검을 치맛자락 깊숙이 감추고 내전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가 떠올랐습니다. 내전 처소에는 벌써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홍화야,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 대전마마께서 일찍 기상하신다 하셨다. 상궁의 목소리에 홍화는 눈을 떴습니다. 예, 상궁마마.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홍화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다른 궁녀들과 함께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지도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는 얼굴. 그것이 그녀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홍화는 오늘 대전마마의 수라상을 준비하거라. 예, 상궁마마. 홍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수라관으로 향하는 홍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그 눈빛은 궁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인의 눈이었습니다. 수라관에 도착한 홍화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왕의 아침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밥, 국, 반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홍화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탕약을 준비하는 내의원 나인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탕약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홍화는 은밀하게 그 향을 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자라는 독초의 냄새였습니다. 극소량이지만 꾸준히 먹으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 누군가 왕을 서서히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홍화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그 탕약을 막을 수 있을지.
대전. 왕 이연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29의 젊은 왕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수라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내시의 목소리에 왕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하라. 궁녀들이 줄지어 들어와 수라상을 펼쳤습니다. 홍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반찬을 놓았습니다. 왕의 시선이 잠시 홍화에게 머물렀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한 척했습니다. 전하, 탕약을 올리겠습니다. 내의원 나인이 탕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홍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독이 든 탕약. 왕이 그 탕약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홍화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탕약 쟁반을 향해 쓰러졌습니다. 철컹. 탕약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무례한 것이. 상궁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소녀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홍화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온몸이 탕약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딱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대전마마의 탕약을. 상궁이 홍화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왕 이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러가 옷을 갈아입거라. 전하 하오나. 괜찮다 하지 않았느냐. 왕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홍화는 깊이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물러나면서 본 것은 바닥에 흩어진 탕약이었습니다. 그 검은 액체 위로 작은 거품이 일고 있었습니다. 독의 증거였습니다. 대전 밖으로 나온 홍화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그날 밤, 왕 이연은 혼자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대전 뒤편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탕약을 엎지른 궁녀, 홍화.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전하. 뒤에서 내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오늘 낮에 탕약을 엎지른 궁녀를 이리 데려오너라. 예. 하오나 전하. 조용히 데려오라 하였다. 예, 전하. 내시가 물러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홍화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복장을 깨끗이 갈아입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한 몸 홍화, 전하를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홍화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왕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묘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일부러 탕약을 엎었느냐? 홍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발을 헛디뎠을 뿐입니다, 전하. 거짓말 말거라. 짐은 내 눈빛을 보았다. 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홍화의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전하. 홍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전하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탕약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홍화의 말에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이라니.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소녀는 향에 예민합니다. 부자라는 독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홍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궁녀가 독초의 향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왕의 물음에 홍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전하를 모시는 궁녀일 뿐입니다. 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짐의 곁에 있거라. 차를 따르는 일을 맡도록 하겠다. 홍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그것은 짐의 명이다. 왕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홍하는 깊이 절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그날 밤 이후 홍하는 왕의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차를 따르고 책을 정리하고 조용히 곁을 지키는 궁녀로서.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그를 지키는 것. 그것이 조선 제1검 홍하의 사명이었습니다. 데뷔 전 궁궐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데뷔 김씨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권세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탕약은 어찌 되었다는 것이냐. 데뷔의 차가운 목소리에 상궁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궁녀 하나가 실수로 엎질렀다 합니다, 마마. 실수? 데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많은 궁녀 중에 하필 그때 실수라니. 수상하구나. 죄송합니다, 마마. 그 궁녀의 이름이 무엇이냐? 홍하라 하옵니다. 홍하. 데뷔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계집을 감시하거라. 평범한 궁녀가 아닐 수도 있다. 예, 마마. 상궁이 물러간 후 데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느니라. 이 나라는 영의정과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데뷔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약한 왕 이연을 폐위시키고 어린 왕손을 앉히는 것. 그렇게 되면 수렴청정을 하게 될 것이고 진짜 권력은 자신의 손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이연이 생각보다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를 약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독을 조금씩 먹여 병들게 하고 결국 왕위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데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숙의 민씨였습니다. 24세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의정 민태호의 조카딸로 왕의 후궁이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전하, 후궁이 차를 다려왔습니다. 민씨는 교태스러운 목소리로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왕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곳에 두고 물러가거라. 전하. 민씨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그때 홍하가 들어와 그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소녀가 받들겠습니다. 민씨의 눈빛이 홍하를 향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천한 궁녀 주제에 감히. 숙의 민씨 말을 조심하시오. 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민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천한 궁녀 따위가. 민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왕은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 궁녀 홍하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두고 보거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민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도 뒤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민태호. 그리고 데뷔. 홍하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을 지키려는 자와 왕을 끌어내리려는 자들. 그 중심에 홍하가 있었습니다. 조선 제1검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홍하는 이제 왕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궁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끓이고 낮에는 책을 정리하고 밤에는 왕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왕 이연도 홍하의 존재를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홍하. 예, 전하. 오늘 달빛이 참 밝구나.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과 홍하의 대화는 늘 이렇게 짧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는 묘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숙의 민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민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자 아름다운 후궁인 자신이 왕의 사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궁녀 따위가 왕의 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궁. 민 씨가 자신의 상궁을 불렀습니다. 예, 마마. 저 홍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느냐? 예, 마마. 하오나 특별한 것은 없사옵니다. 그저 평범한 궁녀일 뿐. 평범한 궁녀가 전하의 총애를 받겠느냐? 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상궁이 움찔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더 깊이 파보거라. 예, 마마. 민 씨는 홀로 남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왕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두고 보거라, 홍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민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영의정 민태우가 대비전을 찾았습니다. 대비 마마 소신에게 묘책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대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왕의 곁에 있는 궁녀 홍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계집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 마마. 소신이 보기에 그 궁녀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제거해야겠구나. 소신에게 계책이 있습니다. 영의정은 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영모 세력과 홍아가 주고받은 밀서라 하면 되겠습니다. 대비는 그 편지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왕을 해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홍아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훌륭하구나. 이것을 왕에게 보이면 되겠구나. 그러하옵니다, 마마. 하지만 조심하거라. 왕이 그 궁녀를 믿고 있다면 쉽게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염려 마옵소서. 소신의 조카딸 민 씨가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거라. 이틀 후, 대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하, 대비 마마께 없어 급히 전하를 뵙고자 하시옵니다. 왕 이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비가 급히 찾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았다. 모시고 오너라. 잠시 후 대비와 영의정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숙의 민 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오셨습니까? 왕의 물음에 대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급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을 보거라. 대비는 위조된 밀서를 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왕이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왕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모 세력과 내 궁녀가 주고받은 밀서다. 말도 안 됩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홍아가 그럴 리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지 않으냐. 그리고 증인도 있다. 대비가 민 씨를 가리켰습니다. 숙의 민 씨, 내가 본 것을 말하거라. 민 씨가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첩이 지난밤 후원을 지나다가 홍아가 검은 옷을 입은 사내와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무엇이 거짓말이냐? 당장 그 궁녀를 잡아들여라. 안 됩니다. 왕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금군들이 들어와 홍아를 끌고 갔습니다. 홍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금부. 홍아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왕의 곁에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왕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대전에서는 왕이 혼자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홍하가 정말 영모에 가담했을까? 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내일 친히 신문하시겠다 하셨습니까? 내시의 물음에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짐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겠다. 다음 날, 의금부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는 대비와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홍하가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궁녀 홍하.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영모에 가담했느냐? 홍하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이 밀서는 무엇이냐? 소녀는 그런 것을 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첩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후원에서 수상한 사내와. 그것도 거짓입니다. 홍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소녀는 그날 밤 대전 근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왕은 홍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짐은 너를 믿고 싶다.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전하. 홍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오나 소녀의 충신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순간 왕과 홍화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왕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물러가거라. 짐이 혼자 신문하겠다. 왕의 명에 대비가 반발했습니다. 왕께서 어찌 영모 세력과 단둘이. 대비 마마 짐의 명입니다. 왕의 단호한 목소리에 대비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물러간 후 왕과 홍화만 남았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홍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거라. 전하. 일어나라 했다. 홍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왕은 그녀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짐은 너를 믿는다, 홍화. 왕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짐은 믿지 않는다. 전하. 하지만 짐도 왕이다. 증거 앞에서 너를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다. 왕의 눈에 고통이 어렸습니다. 홍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괜찮습니다, 전하. 괜찮지 않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짐은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순간 홍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천한 궁녀일 뿐입니다. 짐에게는 그렇지 않다. 왕이 홍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누구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짐은 상관하지 않는다. 전하. 홍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도 전하를. 홍화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짐을 믿어다오, 홍화. 반드시 너의 무고함을 밝혀낼 것이다. 전하.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왕과 궁녀.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홍화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왕의 배려로 쇠사슬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홍화는 쇠창살을 잡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밀서, 거짓 증언,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왕을 노리고 있는 걸까? 홍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비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숙의 민 씨는 그들의 앞잡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홍화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홍아는 치맛자락에 숨겨둔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감옥의 자물쇠를 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일검의 솜씨였습니다. 조용히 감옥 문을 열고 나온 홍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영모 세력의 실체. 그것을 밝혀내지 않고는 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홍아는 궁궐담을 넘어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 도성 밖의 폐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홍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대비 마마와 영의정 대감께서 모두 준비하고 계시다. 다음 달 보름 궁중 잔치 때가 기회다. 홍아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모였습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홍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 동이 트기 전 홍아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감옥 앞에는 금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들켰습니다. 홍아는 재빨리 몸을 날려 도망치려 했지만 금군들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감옥을 탈출한 영모죄인을 잡아라. 금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홍아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심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홍아는 결국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감옥에 더 무거운 쇠사슬에 갇혔습니다. 이제 너는 영원히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의금부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홍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전에서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홍아가 감옥을 탈출했다고? 예, 전하. 이제 그 궁녀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비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탈옥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왕께서 그 영모 세력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대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혼자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아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모두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옥까지. 홍아. 왕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달빛이 대전을 비췄지만 그 빛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감옥에 갇힌 홍아는 새창살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달을 보고 있을 왕을 생각했습니다. 전하,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홍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녀의 마음만은 자유로웠습니다. 왕을 향한 충심, 그리고 사랑.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 보름, 궁중 잔치 때 영모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여기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왕의 곁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제일검의 칼이 가장 필요한 순간 그녀는 갇혀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왕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은 구름 속으로 숨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대규모 궁중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과 각지의 사신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왕 이연은 용상에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홍아가 감옥에 갇힌 지 한 달.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비와 영의정의 압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전하, 술을 올리겠습니다. 영의정 민태우가 공손하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왕은 그 술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했습니다.
대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구나. 괜찮습니다, 대비 마마. 일찍 물러가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비의 말에는 묘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왕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각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왕이 소리쳤습니다. 금군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괴한들이 궁궐에 침입했습니다. 순간 정각 안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군들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금군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역모였습니다. 정각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냐? 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사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칼을 빼들고 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왕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군들은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내시들도 도망쳤습니다. 왕은 혼자였습니다. 대비 마마. 왕이 대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이제 물러나셔야겠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비 마마. 설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대비의 고백이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유약하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마마. 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의정, 끝내거라. 예, 마마. 영의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더 많은 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조용히 왕위를 내놓으십시오. 짐은 조선의 왕이다. 왕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왕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는 용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끝입니다, 전하. 영의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홍화. 그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칼이 왕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이 박살나며 한 그림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챙그랑.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각을 울렸습니다. 영의정의 칼이 튕겨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궁녀복을 입은 여인. 홍화였습니다. 홍화. 왕이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그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홍화는 왕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한 자루의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검이었습니다. 전하를 해치려거든 먼저 나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홍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의정이 비웃었습니다. 고작 궁녀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모두 적의 집을 베어라. 무사들이 일제히 홍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무사가 사방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홍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휙. 검이 허공을 가르며 섬광을 그렸습니다. 한 번의 검격에 5명의 무사가 쓰러졌습니다. 뭐야? 무사들이 당황했습니다. 홍화의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검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검끝은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휙, 휙, 챙그랑.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무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홍화의 검술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 검술은
한 무사가 떨며 말했습니다. 조선 제1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홍화의 진짜 정체를. 제1검이 궁녀로 위장하고 있었다니. 영의정이 경악했습니다. 대비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제1검은 남자라고 들었는데.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통틀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제1검. 그것이 바로 궁녀 홍화였습니다. 왕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홍화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무적이었습니다. 홍화는 마지막 무사를 쓰러뜨린 후 영의정을 향해 검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으아. 영의정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홍화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검격. 영의정의 칼이 부러지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홍화는 그의 목에 검을 겨누었습니다. 영모의 죄, 10,000번 죽어도 모자랍니다. 정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홍화 혼자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홍화는 천천히 대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감히 대비에게 칼을 겨누느냐? 마마께서 먼저 왕께 칼을 겨누셨습니다. 홍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영모의 배우가 대비 마마이셨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홍화는 품에서 한 통의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대비 마마께서 영모 세력에게 보낸 밀서입니다. 그날 밤 제가 폐가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왕이 그 서찰을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왕을 폐위시키려는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비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마마, 어찌 이럴 수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였다. 대비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너무 약하다. 신하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대비의 말도 듣지 않는구나. 그것이 왕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왕이 소리쳤습니다. 대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은 홍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홍화,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예, 전하. 홍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선왕의 밀명을 받았습니다. 전하를 그림자처럼 지키라는 선왕께서.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비의 야심을. 그래서 홍화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선왕께서는 제1검인 소녀를 궁녀로 위장시켜 전하의 곁에 두셨습니다. 홍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3년간 전하를 지켜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그래서 내가 항상 곁에 있었구나. 왕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홍화가 왜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 위험한 순간마다 나타났는지. 하지만 소녀는 인물을 넘어서는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화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각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왕과 홍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모는 진압되었습니다. 대비와 영의정, 그리고 공모자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궁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홍화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홍화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제 궁을 떠나고자 합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궁녀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녀가 아니라 다른 신분으로. 안 됩니다, 전하. 홍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무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손입니다. 전하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짐은 상관없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짐은 너를 사랑한다. 홍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녀도 전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떠나야 합니다. 왜냐? 전하는 왕이십니다. 조선의 왕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홍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인인 소녀가 전하의 곁에 있으면 조정이 술렁일 것입니다. 전하의 위상에 누가 될 것입니다. 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그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멀리서 전하를 지켜보겠습니다. 홍화는 깊이 절했습니다. 부디 강건하시고 훌륭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홍화. 왕은 그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왕 이연은 대비와 영의정의 역모를 진압한 후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부패한 대신들을 숙청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조선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왕은 평민 복장으로 홀로 궁을 나섰습니다. 한양 도성 밖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홍화였습니다. 그녀는 평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전하. 홍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이곳까지? 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그냥 이연이라 불러다오. 전하, 그것은 홍화. 왕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을 기다렸소. 이제 짐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소. 조정도 안정되었소. 하오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왕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을 사랑하오. 홍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녀도 전하를. 왕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궁녀와 왕, 무인과 임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신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조선 제1검 홍화와 왕 이현.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홍화는 왕의 비밀 호위무사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여인으로, 밤에는 왕을 지키는 제1검으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임금과 신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몇 년 후 홍화는 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반대가 있었지만 왕은 끝까지 그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조선의 가장 현명한 왕이 될 아이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 이연의 치세에 조선은 평화로웠고 그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를 지키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조선 제1검이었다는 것은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조선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홍화는 여전히 검을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왕 이연이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궁녀와 왕의 사랑.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